근데 그렇게 가지고서 실증 분석을 했더니 그 본질 가치가 예상하는 것보다 주가 움직임이 훨씬 더 변동이 심해요. 그게 이른바 볼러틸리티 퍼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excess volatility라고도 하고 volatility 퍼즐이라고도 해요. volatility가 퍼즐. 그러니까 변동성 수수께끼. 그 이유는 본질 가치가 설명하는 것 이상으로 과잉 변동성이 관찰이 된다 이거예요. 주가 움직임이.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90년대, 8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 80년대 중반부터 이걸 설명하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 정확하게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긴 있지만 이것도 아직 금융시장의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하면은 관찰돼서는 안 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mean reversion. mean reversion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평균 회귀 현상이에요. 평균 회귀 현상. 아까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그러면 그 시장의 가격은 랜덤 워크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가도 랜덤 워크, 환율도 랜덤 워크, 그죠? 그러니까 어저께 올랐다고 오늘 오르는 게 아니야. 오늘 오를지 떨어질지 그대로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는 게 효율적 시장의 특징인데 이걸 좀 장기적으로 봤더니 주가가 너무 오르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너무 떨어지면 오르더라. 즉 평균에 회귀하는 현상이 관찰되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랜덤 워크가 아니죠. 어떤 패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시장이 효율적이면 패턴이 없어야 되거든. 그래서 랜덤 워크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한 2년에서 4년 그 사이클 타고 그게 이제 통상 비즈니스 사이클입니다. 2년, 4년 정도의 사이클을 따고 장기적으로 관찰을 해보면 주가가 너무 빠졌을 땐 오르는 경향이 있고 올랐을 땐 좀 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그 mean reversion 현상이 관찰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것도 시장이 효율적이면 관찰돼서는 안 되는 현상이고 효율적이 아닌 것 같다는 하나의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것 외에 경제학자들이 또 얘기하는 것들이 뭐 에코티 프리미엄 퍼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코티 프리미엄. 근데 요 얘기는 여러분 책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이 파트는 몰라도 되는데 또 하나의 퍼즐 중에 하나가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이제 여러 우리 효율적 시장에서 설명되는 이론들이 있는데 그런 이론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주식의 초과 수익률, 무위험 채권과 주식을 비교했을 때 미국 시장의 경우입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는 주식시장의 초과 수익률이 이론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지나치게 높다. 그게 이제 에코티 프리미엄 퍼즐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mean reversion, 에코티 프리미엄 퍼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volatility 퍼즐, 요게 이제 효율적 시장에 반하는 크게 세 개의 퍼즐이라고 수수께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에 반하는 또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가 시장이 100% 효율적인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즉각적으로 시장 가격은 즉각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반영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예요. 예상과 다른 이익이나 예상과 다른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시간을 두고 이렇게 반영을 하더라. 그거는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시장 가격이 관련 정보를 반영한다는 거에 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이 100% 효율적이 아닌 것 같다는 하나의 또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한 95%는 효율적이에요. 실증 분석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95%는 시장은, 금융시장은 주식시장 포함해서 95%는 효율적인 것 같은데 한 5% 정도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증거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액세스 볼러틸러티라든지 또는 민 리버전이라든지 뭐 이런 일월 효과라든지 또는 스몰 폼 이펙트라든지 이런 효율적 시장에 반하는 증거들이 없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쉽지는 않지만 돈 벌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관찰하는 주식시장 포함해서 금융시장이 100% 효율적인 건 아닌 거예요. 한 95%만 효율적이고 5%의 비효율적인 요인은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미니 케이스로 예제가 나오는데 이반 보이스키라는 여러분 뭐 책에서 설명이 구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러시아계 사람인데 이 사람이 80년대 미국에서 굉장히 큰 돈을 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 버는 방법이 뭐냐면 M&A 전문가거든요. 근데 M&A의 인수 대상이 되는 회사의 주식을 미리 사서 큰 돈을 벌어요. 근데 시장이 효율적이면은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은 운이 좋아서 벌 수가 있죠. 근데 지속적으로 돈이 벌면 이 사람은 그 돈 버는 어떤 비법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이 효율적이 아니다라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나요? 그게 이제 질문이죠. 그 대답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특별히 돈 버는 비법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기업 인수합병을 할 때 인수가 되는 회사의 정보가 내부자 정보인데 그 내부자 정보를 미리 안 거예요. 그런데 내부자 정보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이 효율적이다 그럴 때 그 효율적 시장의 가격은 내부자 정보까지 반영하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내부자 정보를 미리 알면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부자 정보를 알고 돈을 벌면 그거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피인수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미리 내부자 정보인데 그걸 미리 빼서 그 회사 주식을 사갖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인사이드 인포메이션, 내부자 정보이기 때문에 불법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구속이 되죠.